안녕하세요. 무아바 이현철입니다. 드디어 두 번째 책이 출간이 되었는데요. 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자니까 저도 유튜브로 제 책을 좀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특별하게 오늘은 제 책을 홍보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제 책을 홍보하는 시간이니까 혹시 이 영상이 불편하다 생각되는 분들, 그리고 좀 거북하다 생각되는 분들은 과감하게 나가셔도 됩니다. 그냥 제 책에 대한 홍보라고 인지하시고 보실 분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책에 대한 홍보를 하겠는데요. 제 책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할까? 저도 참 난감하더라고요. 제 책이 좋습니다. 라고 그냥 얘기하면 정말 뜬금없죠. 그래서 질문 형식으로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끄집어내면서 여러분들이 책에 대한 궁금증을 좀 어느 정도 해소시키면서 홍보를 병행하는 그런 접근 방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북튜버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책을 홍보하는 방법을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책 썼던 느낌, 생각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홍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거나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이 책을 왜 썼는지. 저는 부동산 사이클이 투자의 가장 첫 번째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입지가 아무리 좋은 강남 아파트를 사더라도 언제 사느냐, 언제 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익률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분들은 입지 좋은 거를 사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입지 좋은 거를 가장 꼭대기에 사서 가장 낮을 때 팔면 이분은 무조건 손해죠. 그러니까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 현실적인 부분에 투자자들이 직면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점을 알려주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사이클을 제대로 알면 입지가 좋은 물건을 샀을 때 최대한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강남의 아파트를 제가 알려준 시기에 사고 팔았다라면 수십억 의 수익을 올렸겠지만, 강남 아파트를 최근에 산 분들은 수익은 별로 안 생기는데 불안감에 떨면서 지금 향후 추세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입지보다 사이클이 가장 우선시 되고, 사야 될 시기에 이제 어떤 물건을 사야 되냐 이런 것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제목이 꽤 자극적이에요. 부동산 폭등장이 온다. 저를 좀 아시는 분, 제 구독자분들은 책 제목을 접하고 굉장히 좀 의아하거나 어색한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사실 제 스타일의 제목은 아니죠. 네. 그럼 왜 제목을 이렇게 지었냐? 사실 현실적인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사실 저도 이 제목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쩔 수 없이 출판사에서 이 제목으로 좀 가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저도 거기에 찬성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제목이 자극적이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보지 않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너무 넘쳐나는 정보 때문에 약간 자극적이거나 대중들이 원하는 그러한 문구 이런 것들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안에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은 결국에는 봐야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목만 보고 안 본다 라면은 제가 아무리 잘 내용을 만들었더라도 사장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간은 자극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어색하거나 이현철과는 맞지 않다라는 비판 아닌 비판도 사실 좀 듣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시장 자체로 보면 지금 아직 폭등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폭등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했었지만 코로나가 그렇게 강력하게 시장에 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시장은 지금 이겨내는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죠. 폭등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미분양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폭등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 서울 수도권의 영향을 좀 받아서 지방들도 폭등이 진행될 수 있는 도시들이 여러 군데 있다. 그리고 그런 사이클에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좀 적용을 해서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 점은 좀 양해 그리고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역대 역사적인 투기 사건들과 비교해서 시장을 바라봤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투기 시장으로 바라보는지 저는 사실 시장을 분석할 때 가장 근본적인 부분부터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의 특성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의 특성 이런 거를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죠. 처음 출발부터 잘 출발을 해야 올바른 분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주선을 쏘는데 달을 향해 우주선을 쏜다. 그러면 정확한 궤도가 처음부터 딱 맞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1mm만 틀어져도 달에 도착할 수가 없죠. 그냥 삼천포로 빠지는 겁니다. 시장 분석도 똑같아요. 시장을 제대로 보고 출발을 해야 그 시장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되고 예측도 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분석을 해야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나오고 정부의 대책도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시장이 투기 시장인지 아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투기 시장이라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던 분석 요인들 있잖아요. 인구, 금리, 경기 이런 것들이 투기 열풍에 묻혀버리게 돼요. 투기가 가장 영향력이 큰 분위기를 형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 시장이냐 아니냐 이런 분석이 처음 출발점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근데 사실 투기냐 투자냐 많은 분들이 구분을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사실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나눌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일종의 분위기예요. 분위기. 그래서 저도 이걸 나눠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까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역대 투기 사례였던 것들과 비교해서 공통점과 다른 점들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어떤 시장인가를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투기 시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투기 시장이 되면 투기 열풍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이런 점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질문. 6.17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이 대책이 꽤 강력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제가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6.17 대책을 좀 전망해보면 대책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들을 다뤘습니다. 지금 정부는요, 정말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대책이 나오기 전에 이미 책에서 정부는 그냥 안정을 위해서 노력한다 라고 써놨습니다. 근데 안정을 위해서 하는 정책은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놨어요. 투기 시장이기 때문에 안정을 위해서 내놓는 정책은 투기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전면 규제가 불가능하다라고 책에 써놨어요. 마찬가지로 이번 대책도 어떻게든 규제를 많이 하려고 했지만 구멍이 사실 숭숭 나 있어요. 갭 투자를 방지한다고 했지만 전세를 낀 투자를 하는 사람은 건드리지 못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전세 낀 걸 사는 사람은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번 대책에. 그리고 현금 가진 부자들이 집 사는 것도 뭐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집 없는 서민들이 좀 싼 거 사겠다. 그러면 그것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수를 전면적으로 차단해야 투기를 어느 정도 누를 수가 있는데 이런 매수 세력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면 규제가 불가능합니다. 아파트는요. 왜냐? 필수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가 있는 겁니다. 한계. 그래 정부 정책은 한계가 있어요. 이런 점들을 책에 기술을 다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부 대책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그걸 가지고 시장 분석을 할 때 기본적으로 책에 써 있는 한계나 의도 이런 것들을 알고 보면 잘 보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모르고 보면은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읽으시고 이해하시면 앞으로도 6.17 같은 이런 대책들이 나올 때 전문가의 분석을 빌리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분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거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누군가요? 제 유튜브 타이틀도 무주택자를 위한 아파트 바로 알기죠. 사실 저는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이 돈 없는 서민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인 부동산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했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서 투자를 잘 해왔어요. 그리고 어찌나 그 감들도 그렇게 좋은지 전문가들 뺨치게 투자를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돈을 벌어야 되는 이 서민들은 부동산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벌벌 떨면서 어려워하죠.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제 책을 통해서 해소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는 분들이 전문 투자자들이 아닌 정말 무주택자 그리고 돈 많지 않은 서민 투자자 이런 분들이 좀 읽어서 제대로 된 투자, 제대로 된 내 집 마련을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제가 제 책을 읽었으면 하는 분들은 관심을 많이 갖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제 구독자분들이나 제 책을 접한 분들은 주변에 부동산에 관심이 좀 없는 분들 그리고 부정적인 분들에게 소개를 좀 하셔서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시키지 않는 상황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제 책에 대한 홍보 영상을 찍었는데요. 어떻게 이 영상을 보고 책을 좀 읽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지 아니면 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설픈 뻔한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는 전문가가 아니고 정말 처음부터 제대로 된 분석을 하는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분석하는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오늘 홍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책을 좀 사주셨으면 사실 제가 이 책을 팔아가지고 큰 돈 벌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뭐 저 잘 되라고 책 많이 팔아준다 뭐 이 생각은 갖지 마시고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 아니다 이런 것만 잘 판단하셔서 책을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